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또한 구독을 통해 더 많은 이야기들과 함께 해주세요.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이 세상에 없으니 저는 엄마로서 알아야겠다고 생각
계시다면 저는 더 이상 엄마에게 직접 말할 수 없는 상황이겠지요. 저는 시어머니에게 독살당했을 가능성이 적혀 있습니다. 경찰은 상황을 적고 즉시 출동
유발하고 짧은 시간 내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전율이 올라왔습니다. 도 덮을 수 없으니까요. 검사는 증거들을 차례로 제시했습니다. 예식장
심리적 경제적 통제, 학대 혹은 억압을 겪고 있는 젊은 여성들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서 법률 상담, 심리치료, 위기 개입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경찰 출신, 변호사, 상담사들과 함께 운영되는 이 작은 공간에 하루에도 몇 통씩 절박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어느 날 한 여성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시댁에서 이상한 계약서에 서명하라고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또 다른 혜은이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혜은이의 묘 앞에 앉아 말했습니다. 혜은아, 엄마는 계속 살아가고 있어. 하지만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너 대신 살아가는 거야. 너는 엄마를 어둠에서 끌어낸 빛이야. 이제 너의 이름이 다른 아이들에게도 빛이 되길 바라. 그 순간 바람이 불어와 막 꽂은 해바라기 꽃이 피 살짝 흔들렸습니다. 저는 느꼈습니다. 혜은이가 거기서 미소 짓고 있다고. 그날 밤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사무실 불을 막 끄고 나가려던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등록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몇 초간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화기 넘어 여린 여자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 혹시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시댁에서 대출 서류에 제 이름을 넣으라고 해서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은 먹먹해졌습니다. 이야기의 배경도 말투도 다르지만 그 불안과 공포는 혜은이가 겪었던 것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아이도 또 다른 혜은이라는 걸.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어디에 계세요? 혼자 있으신가요? 저는 수빈이에요. 회사 근처 고시원에 있어요. 지금 혼자예요. 바로 긴급 대응팀을 가동했습니다. 변호사 2명, 심리상담사 1명, 그리고 여성 전직 경찰 1명이 출동했습니다. 그 사이 저는 수빈과 통화를 계속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걱정 마요.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곧 도착할 거예요. 현장에 도착한 팀은 수빈이 공포에 떨며 작은 방 안에 앉아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은행 대출 계약서와 결혼 후 재산 이전에 대한 문서가 놓여 있었지요. 그 문서를 준비한 사람은 다름 아닌 예비 시댁 식구들이었습니다. 다행히도 그날 밤의 전화 한 통으로 수빈이는 그 문서에 서명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이 정리된 후 수빈은 제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 전화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지 상상도 못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혜은이는 지켜주지 못했지만 저는 수빈이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습니다. 그날 밤, 그 비 오는 밤에도 혜은이는 저와 함께 전화를 듣고 있었을 거라고요. 오늘까지 혜은 햇살 재단에는 총 135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135개의 목소리, 135개의 사연, 그리고 135명의 소중한 생명. 그 전화는 대부분 밤늦게 울립니다. 누군가는 떨리는 목소리로, 누군가는 제발 도와주세요 라는 문자 하나로 우리에게 손을 내밉니다. 어떤 이는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어떤 이는 이미 오랜 시간 독박 육아와 통제를 견디고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모두가 고립되어 있고 침묵 속에서 아파하고 있었다는 것. 혜은이를 떠나보낸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슬픔이 무섭지 않습니다. 제가 진짜로 무서워하는 건 그 아이들이 아무 말도 못하고 살아가는 침묵입니다. 그래서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조차 저에게는 생명의 외침처럼 다가왔습니다. 도움을 받은 후 조용히 본인의 삶으로 돌아간 이도 있었고, 심리 상담사가 되기 위해 공부를 시작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혼 전 재산 명의를 넘기라는 시댁의 강요를 견디지 못해 도망치려 했던 유나라는 아이는 지금 우리 재단의 자원봉사자로 활동 중입니다. 유나가 내부 모임에서 했던 말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전체 인생이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낯선 분, 이제는 제게 엄마 같은 분 덕분에 다시 숨 쉴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젠 저도 누군가의 숨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췄습니다. 혜운이는 짧은 생을 마감했지만 그 아이의 이름은 지금도 135명의 아이들에게 삶을 선물하고 있습니다. 135명의 작은 혜운들이 오늘도 살아가고 있고 웃고 있고 세상과 마주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믿습니다. 하늘 어딘가에서 혜운이도 그 모습을 보며 햇살처럼 따뜻하게 웃고 있을 거라고요. 올해 혜운이는 33이 되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나이는 여전히 29에 멈춰 있습니다. 그 하얀 웨딩 드레스를 입고 마지막으로 제 곁에 서 있었던 그 나이예요. 매년 저는 남서울 언덕 위의 작은 묘지를 찾아갑니다. 그곳엔 혜운이가 잠들어 있고 해마다 피는 해바라기들이 함께 있습니다. 해바라기, 아이가 가장 좋아했던 꽃, 초등학생 때부터 씨앗을 심고 정성껏 키웠던 그 꽃. 혜운이는 말하곤 했어요. 엄마, 해바라기는 항상 햇빛을 찾아가요. 저는 믿습니다. 혜운이도 지금 어딘가에서 햇살을 따라가고 있을 거라고요. 올해는 해바라기 꽃다발과 함께 한 통의 편지를 가져갔습니다. 이 편지는 27살 지혜라는 여성이 보낸 감사편지입니다. 남자친구에게 통제당하고 위협받던 지혜는 우리 재단을 통해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썼습니다. 혜운 언니를 만난 적은 없지만 언니의 이름 덕분에 무너지지 않았어요. 언니는 어둠 끝에서 만난 빛 같았어요. 저는 살았고 이제는 언니처럼 착하게 살고 싶어요. 저는 무덤 옆에 앉아 그 편지를 읽으며 울컥했습니다. 초여름의 바람이 제 머리칼을 스치고 풀꽃 향기가 코끝에 닿을 때 마치 누군가 제 어깨를 조용히 토닥여 주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혜운아, 보고 있니? 누군가 내 이름으로 다시 살아가고 있어. 엄마도 그렇고. 저는 주머니에서 오래된 손수건 하나를 꺼냈습니다. 혜운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사용하던 이름이 정성스럽게 수놓아진 손수건. 그걸 묘비 옆 해바라기 바구니 옆에 조심스레 내려놓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혜운아, 33번째 생일 축하해. 내 딸아. 이제 너는 초 하나도 끄지 못하고 선물도 뜯지 못하고 엄마 품에서 웃지도 않지만 이날은 여전히 엄마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날이야. 왜냐하면 엄마는 아직도 널 기억하고 여전히 널 사랑하니까. 영원히 그렇게. 그날 밤 저는 혜운이를 꿈에서 만났습니다. 아이의 모습은 웨딩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운 빛처럼 하얀 옷을 입고 긴 머리가 바람에 살짝 흩날리는 모습. 얼굴에는 슬픔도 눈물도 없이 평온한 미소만 가득했습니다. 혜운이는 제게 다가와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이미 저를 구했어요. 약도 마법도 아니지만 저 같은 사람들을 구함으로써요. 저는 꿈속에서도 숨을 멈춘 듯 멍하니 섰습니다. 그 손의 따뜻함, 그 눈빛의 다정함은 내 해 동안 그리워하던 바로 그 감촉이었습니다. 잠에서 깼을 때 창밖으로 햇살이 방 안에 가득 들어와 있었습니다.
공기는 고요했지만 제 마음은 가득 찼습니다. 옆에 놓인 전화기를 바라보며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도 어딘가에서 또 다른 혜은이의 전화가 올 것이라는 걸요. 어쩌면 아직 약혼한 소녀일지도 모릅니다. 혹은 조용히 억압받고 있는 아내,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 며느리일 수도 있겠지요. 그리고 저는 혜은이의 엄마로서 다시 그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외롭지 않게. 왜냐하면 저는 혜은이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정 하나하나, 말 한마디, 눈물 한 방울 속에도 아이는 함께합니다. 혜은이는 세상에 없지만 그 이름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누군가의 어두운 밤을 비추고 또 다른 누군가를 집으로 돌아가게 하는 이름으로 혜은이는 더 이상 단순한 이름이 아닙니다. 부드럽고도 단단한 길입니다. 그 길은 길을 잃은 마음들을 따뜻하게 인도해 줍니다. 그리고 저는 혜은이의 엄마는 그 길 위를 오늘도 걸어갈 것입니다. 매일 한 통의 전화, 한 생명을 위해.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그리고 댓글로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마디가 저 같은 엄마들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어요. 희망을 지켜낸 이들의 조용한 이야기 함께 들어주세요.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